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정부가 제주에 LNG 발전소도 건설하고 도민들에게는 값싼 도시 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LNG 배관 시설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LNG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 자립도를 높이고 도민들에게 값싼 도시가스를 제공하기 위한 LNG 공급 사업. 2017년 애월항에 LNG 인수기지가 완료되면 제주시 삼양동에 건설할 LNG 발전소와 제주시 서귀포 지역 가정에도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올 상반기에 LNG 공급배관 건설 기본 계획을 세워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LNG 배관 시설을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도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에선 규제하지 않는 LNG 공급 배관을 도시계획시설로 규제하면 주민의견 청취와 도의회 동의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시관리 계획이 묶여서 배관이 늦게 이제 설치가 되면 당연히 제주 화력발전소 LNG 공급도 당연히 2년 이상 늦춰진다고 봐요. 하지만 일부 도의원과 애월읍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규모가 큰 LNG 공급 배관 시설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도시가스 이제 관을 묻게 되면은 도시계획 시설 안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거를 수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지. 제주도 의회는 27일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LNG 공급 배관 시설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다시 처리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4.3이 국가 추념일로 공포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 행사로 치러지는 희생자 추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불과 2달 앞두고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제주 민심에 미칠 영향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4.3 위령제에 참석했던 유일한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3 평화공원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취임 이후에는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4.3 해결에 물꼬를 텄다고 자부하는 야권은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을 강하게 요구하며 벌써부터 정치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주도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최근 선거 때마다 4.3 문제에 발목이 잡혀 공격을 받았던 새누리당은 제주도당과 도지사 예비후보들이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고 중앙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최초의 예의 아니에요. 이번에 지정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 모실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추념일 지정에 반대해온 보수단체들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통령의 참석에 대비해 추념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일주일가량 남은 지금도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 여부는 현 정부의 4.3에 대한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대규모 외국 자본이 들어와 카지노 사업을 벌인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비록 외국인 출입 카지노긴 하지만 강원랜드와 폐광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삼청문화방송 이용철 기자입니다. 외국 기업이 2018년 영종도에 카지노를 포함해 호텔과 컨벤션 센터 등을 갖춘 대규모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 계획이 정부의 사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처음은 외국인 출입 카지노로 한정되지만 강원랜드가 있는 폐광 지역에서는 앞으로 내국인 출입까지 허용할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지금 워터월드 사업이 사실상 복합 리조트로 가는 어떤 첫 걸음이거든요. 이걸 지금 정부에서 반대를 하면서 지금 외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만에 하나 내국인 출입으로 확대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강원랜드 카지노는 직격탄을 맞게 되고 폐광 지역의 경제회생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강원랜드까지 올 사람들이 오히려 인천, 영종도가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너무하지요. 여기에다 그동안 카지노 설립을 추진해온 제주와 부산, 전남 등 지자체들도 카지노 허용을 요구하고 나서 강원랜드의 앞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경쟁 심화와 독점 사업권 종류에 대비해 경쟁력을 높이고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마케팅도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관기관에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 및 존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에 있습니다. 폐광 지역 주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 경제는 뒷전으로 미루고 복합 리조트를 준비하는 강원랜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어선 화재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그제 발생했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낡고 작은 어선에 대한 안전 검사를 강화하고 초기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화마가 덮쳐 선원 9명 가운데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불이 난 뒤 3시간이 지나서야 화재 신고가 이뤄지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조타실에서 불이 시작돼 안에 있던 통신 장비를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나가지고 옆으로 번져가지고 처음에는 불을 꺼보려고 했는데 선박의 위치와 위급 상황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있지만 급박한 상황에선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입니다. 조명탄이 있더라도 그 사용할 수가 없는 거 뭐 어떻게 해요? 조명탄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지 무슨 뭐 사고 어선과 같은 FRP 재질은 화재에 아주 취약하고 소형 어선들은 소화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지금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거 상당히 비싸요. 저게. 화재 안전 점검은 선체가 24m 이상인 대형 어선만 매년 이뤄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24m 미만의 선박의 경우 선령에 관계없이 5년 안에 2번만 정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는 모두 25건. 대부분 전기압선이나 누전이 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설령 10년이 넘는 노후 어선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각종 사고에 대비한 신고 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출근길 하늘은 흐리지만 공기는 포근합니다. 산발적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수준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도 뿌연 연무나 방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요. 북부 지역은 종일 17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도 어제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15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은 평년 기온을 7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낮에도 평년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어제 많은 비가 내린 산간을 중심으로는 5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다 차츰 그치겠습니다. 섬 지역의 현재 기온 13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16도에서 18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청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공항 흐리거나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때이른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 봄을 맞아 다양한 축제가 펼쳐집니다. 오는 28일 서귀포 유채꽃 국제 걷기 대회가 안덕면 산방산 일원에서 사흘 동안 진행되고 다음 달 4일에는 제32회 제주 왕벚꽃 축제가 제주 종합경기장 광장에서 사흘 동안 열립니다. 또 다음 달 11일에는 제6회 우도소라 축제가, 19일에는 가파도 청보리 축제가 개막하는 등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가 도내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대학교는 오늘 오후 2시 제주대 아람뮤지홀에서 극단 가람을 초청해 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웃음과 감동으로 풀어낸 연극 동치미를 선보입니다. 제4회 서귀포 봄맞이 축제가 28일부터 이틀 동안 서귀포시 이중섭공원 일대에서 열려 고려와 조선시대 때 국가제사였던 남극 노인성제를 재현하고 제주 전통 걸궁을 재조명하는 행사가 마련됩니다. 극단 세일에는 치매에 걸린 신부와 밥밖에 모르는 식복사 이야기를 다룬 연극 밥 공연을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저녁 7시 30분 세일의 아트센터에서 선보입니다. 4.3 국가추념일 지정을 기념해 제주 4.3 평화재단이 마련하는 희망 콘서트 어둠에서 빛으로가 다음 달 2일 저녁 7시부터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가수 심수봉과 양희은, 강산혜, 그리고 국악인 김용우 등이 출연해 4.3 국가추념일 지정을 축하하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제주 MBC 편성부장을 지낸 김익수 시인이 첫 번째 시집 섬, 빛, 오름을 출간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제주 캠퍼스에서는 다음 달 23일까지 만 45세 이상 62세 이하 실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비 무료교육 프로그램인 설비보전과정교육생 20명을 모집합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제주 원광요양원에서는 조리원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55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99국에 3999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다음은 제주도지사 후보들이 발표한 정책과 공약 순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고이범 예비후보는 4.3 추가 진상조사 확대와 국가 배상 원칙에 따른 단계적 해결, 국가 차원의 생활보조금과 의료비 지원, 4.3 교육 활성화, 4.3 평화재단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 4.3 관련 5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우남 국회의원은 건강과 소득, 여가 등 어르신 3대 고민 해결을 위해 돈 버는 웰빙 경로당과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 권역별 치매 예방센터와 관절염 이동 검진센터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산 감귤로 제주 지역 농가가 벌어들인 조수입이 사상 최대 규모인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산 노지감귤의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10kg에 14,5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월동과 만감류도 원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여 농가 조수입이 9천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에 기록한 8,011억 원을 1,000억 원 가까이 웃도는 액수입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노지감귤 55만 4천 톤이 유통됐고 비상품 감귤 178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종합경기장 실내 수영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에 대비한 수영장 시설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일반 시민에게 개방합니다. 사업비 65억 원을 들여 지난해 3월 보수 공사를 시작했던 실내 수영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공인 규격인 50m 8개 레인 경영풀장과 25m 다이빙풀을 비롯해 2,000석 규모의 관람석을 갖췄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등 방과 후 돌봄 교실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8개 학교에서 109개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운영했으나 올해는 104개 학교, 172개 교실로 확대해 모두 3,800명의 어린이를 수용합니다. 초등 방과 후 돌봄 교실은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오후 돌봄 교실과 밤 9시까지 운영하는 저녁 돌봄 교실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